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진양군 회장의 특정 정권 이제 소유 상황 보고서 이제 공시 살펴봐 드리고요. 항소제약은 이제 오늘도 이제 연중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경제에서 나왔던 장중에 나왔던 기사 한번 더 살펴봐 드리면 가남 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미국 도전이 사실상 뭐 그냥 내년도 그러니까 리서브션 일정 자체가 뭐 빠르면 연말 연년 초니까 최종 허가까지는 뭐 내년도를 타켓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EMA 관련되는 부분들도 FDA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정들이 또 이제 연동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당초 9월 달보다는 FDA의 어떤 진행 과정에 보고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작년도에 이제 5월달에 CR을 첫 번째 맞고 난 다음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작년 10월달에 이제 NAI로 적격으로 일단 받은 상태에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만 뭐 해결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주주간담회를 열고 뭐 이제 18가지의 Q&A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승인 지연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재무 상황, 계열사 전략까지 거의 뭐 IR이나 뭐 NDR 형태에 준하는 어떤 내용들이 뭐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허가 지연은 실패가 아닌, 그러니까 CR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개념상 CRL이 그 FDA에서도 이제 적용을 한 후부터는 보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FDA 승인은 지금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FDA가 요구하는 어떤 이제 시스템 관련되는 데이터도 최소한 뭐 3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뭐 6개월 이상의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 중이다라고 보면 뭐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을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타임라인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데이터 확보라고 하는 말은 데이터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합성에 맞는 데이터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EMA 관련되는 부분들도 잠정 보류되어서 이것도 이제 FDA의 어떤 진행 상황과 연계되어서 뭐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캄넬주맙은 항서제약의 메인 약물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PD-1 계열에서는 30% 이상 점유율은 가장 매출액이 큰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이제 38회차 9월 달에 이제 이 부분들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금 현재 보유액은 390억인데 이걸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계열사와 진양군 회장의 30억 사재 출연으로 이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을 뭐 대비한다는 내용들, 이 부분들은 이제 10월 달 이후에 다음 달 이후 다시 또 추가적인 남아있는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행사되느냐, 아니면 또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1회차 이상의 또 시비 발행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뭐 자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IR이 사실은 조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도 연내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정권 소유 상황 보고서. 여기서 특정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전환사채, BW 이런 거가 다 포함될 때를 특정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자가 이제 진양군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전에 이제 작년도 9월 8일 그러니까 직전 보고서가 2023년도거든요. 이번에 이제 9월 1일 보고서에서 특정 정권 관련되는 부분의 비율이 72,000주 이 부분들이 이제
수는 이제 늘어났죠. 이제 그리고 이제 주권 관련, 이 주권은 이제 주식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특정 정권은 이제 주식 말고도 뭐 전환사채, BW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주식 관련되는 부분은 동일한데 특정 정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포함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더 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 인수 관련되는 부분이 이 8월 28일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어떤 취득 단가는 뭐 41,000원대 정도로 지금 이제 뭐 추정한다. 이렇게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라기보다는 특정 정권과 주권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사채 관련해서 뭐 인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3%가 이제 상해 증시에서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에서도 이제 보면 한 4% 올라가면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현지 이제 홍콩 기사, 그 중국 기사를 보면요. 항서제약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반기 보고서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좋았습니다. 이 반기 보고서의 내용들. 그래서 왜 항서제약이 이제 중요하냐? 첫 번째, 항서제약은 계속해서 혁신하고 발전한다. 본래 항서제약은 이제 국유기업이었다가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순표양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장장으로 있다가 이제 인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990년대부터 이제 그 슌표양 회장의 이제 핵심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진행했지만 크게 이렇게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상해 증시에 상장되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R&D 센터를 설립하고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본격화해서 이제 그 뒤로 보게 되면 이제 뭐 2014년도에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제 캄넬리주마비 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혁신 신약에서는 가장 현재로도 이제 중요한 어떤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R&D 투자 비중 자체는 거의 빅파마 수준 이상 정도의 어떤 뭐 매출액의 20% 이상 정도를 차지할 만큼 혁신을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R&D 파이프라인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 규모로 보면 한 2등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빅파마 입장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D 부분에서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 수가 2 정도.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상위권에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이 있고, 그 다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는 최근에 뭐 글락스스미스 클라인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R&D 능력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있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규제를 통과해서 허가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니까 캄네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아직 이제 허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항서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현지에서도 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왜 결국 이제 중국의 이제 이 제약 그 바이오텍들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외에 이제 빅파마에 있던 인재들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90년대 이후에 빅파마에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LG 쪽이죠. LG 쪽에 있던 어떤 인재들이 그 본래는 이제 해외에 있던 부분들이 들어와서 LG 쪽에 있다가 LG가 이제 이런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조금 안 되면서 이제 이 인재들이 나갔던 게 뭐 지금의 뭐 알테오제는 뭐 박순재라든지 뭐 지금 ABL 바이오의 뭐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면서 형성이 됐던데 중국도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항서제약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펑지라든지 그
글로벌 빅파마에서 있던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R&D 인원만 6,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왜 더 많은 항서제약이 필요하느냐? 뭐 과거에 이제 제네릭 중심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전 세계 R&D의 중심으로 지금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임상 환자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럼 항서제약 입장에서 FDA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좀 통과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뭐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에서 보게 되면 오늘 거래는 이제 한 150만 주였고 공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514만 주대죠. 8월 28일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장중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때 이 공매도의 압박은 거래가 대단히 터지지 않으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규로 또 대차 거래가 100만 주 이상 체결이 되었습니다. 상한도 72만 주 됐다는 말은 밑단에서 이제 수익 실현 관련되는 커버링 매수가 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신규로 또 체결도 하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압박적인 어떤 수급의 영향은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계열 종목에서는 글로벌이 장중에 가장 세게 좀 움직였거든요. 거래도 70만 주. 글로벌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 한참 터질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7월 달에 급등할 때 보면 여기도 보면 뭐 500만 주, 700만 주 많이 터집니다. 심지어는 뭐 7월 달에 900만 주까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래량이 뭐 이렇게 10배 가까이도 뭐 터지는 흐름도 보였는데 올해는 지금 제일 많이 터졌던 거래 자체가 2월 달에 이제 뭐 올라갈 때도 그랬고요. 1월 달에 한 400만 주. 그 다음에 3월 달에 200만 주, 뭐, 그 다음 100만 주 이런 정도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동안에는 오늘 거래량이 가장 큽니다. 근데 7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작아져 있는 거래인데 이 거래가 더 많이 터져야 된다.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500원이 최고가니까 지금 거의 지금 95% 이상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부족 부분들을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는 부분들 확인되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오늘 거래 이후로 이 윗꼬리를 메꾸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장중의 윗꼬리로 거래량은 뭐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14,000 중반까지, 이게 21선까지 분명히,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아직은,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일봉상에서는 추세가 바뀌었다가, 다시 또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이제 변곡점을 제대로 이제, 돌려주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거래도, 다른 계열 종목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흐름에서 그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에서 이 3,000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지금 플랫형으로 일주일 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달 들어서는 바닥 확인의 어떤 부분과 연말까지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어떤 지점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HLB뿐만 아니라 계열 종목들도 거래량의 대량 유입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흐름을 계속 살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